안녕하세요. 부모님들의 양육 고민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요즘 육아 진행자 서울시 가족센터 센터장 홍우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가족센터 청소년기 부모교실 강사 박수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가족센터 청소년기 부모교실 강사 박정린입니다. 행복한 부모, 행복한 자녀를 위한 소통 솔루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대화법 훈련에 대한 이야기들로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사실 대화법 공부를 해도 아이들이 대화를 거부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부모님들의 의견도 많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정말 많이 난감하죠. 우리 두 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라도 많이 난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화법을 공부하고 훈련하는 데는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오래된 습관, 생각, 신념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바꾸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대화를 거부해도 계속 연습하시면서 용기 내어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방법을 찾기 전에 두 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언제 소통이 잘 되실까요? 저는요, 스트레스가 없고 배가 안 고플 때요. 네. 저는 바쁘지 않을 때는 잘 들리는데 너무 바쁠 때는 소리가 온전히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좀 더 진솔하게 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스트레스가 없고 또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라고 이제 두 분이 또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럴 때 잘 생각해 보면 나의 감정과 마음이 좀 편하고 좋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감정 상태가 좋다면 전에는 거슬렸던 자녀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적을 덜 하게 되고 또 너그럽게 되기도 하죠. 근데 반면에 부모님들께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시면 내가 진짜 전달하고 싶어 하는 말을 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감정은요,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지 않은 감정으로 대화하면 즉각 자녀에게 이 좋지 않은 감정이 전달되게 되면서 우리 교육적 효과도 사라지고 또는 소통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네, 감정은 정말 중요한 것 같네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 태도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편안하고 또 비난 없이 내가 안전하게 얘기해도 되는구나 라고 느낄 때 속마음을 잘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시선, 그리고 어떤 태도, 눈빛 이런 거에서도 부정적 감정이 전달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사랑받고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마음을 열게 돼 있거든요. 이 점을 부모님들께서 반드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기 자녀를 두신 부모님의 역할 중에 상담자의 역할이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기쁘고 좋은 마음을 들게 해주면 이 아이들이 바르게 행동을 한다라는 말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바른 행동을 하길 원하신다면 아이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면 어떨까요? 아이들에게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본다. 따뜻한 태도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 박수진 선생님께서 이것과 관련해서 좋은 경험이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지금 이 시간에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한 고등학교에서 3일 동안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3일 동안 강의하는 동안 한 반을 맡아서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참 선생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일까 궁금했는데 5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희 선생님은 어떤 분이니? 라고 물어봤더니 착한 엄마라는 거예요. 착한 엄마는 어떤 엄마인지 너무 궁금해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은 우리를 바라보는 게 좀 다르대요. 많이 따뜻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잘 관찰해 봤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근데 정말 달랐어요. 아이들 바라보는 눈에서 막 꿀이 뚝뚝 떨어지고 하트가 막 발사되더라고요. 선생님이 따뜻한 태도로 아이들을 대하고 또 존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있었던 거를 아이들이 아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권위가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을 처음 봤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부모 교육을 할 때 이것을 적용하기 시작했는데요. 부모 자녀 간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부모님들에게 자녀와 10회기 한 10번 정도는 눈맞춤을 하라고 했습니다.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그 아이돌의 노래 한 곡 정도 한 5분 안 되는 곡을 쳐다보면서 눈맞춤을 하고 아이 컨택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한 3번 정도 할 때쯤 되니까 너무 관계가 좋아지고 또 자녀와 소통이 원활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모의 권위 있는 부모가 되고 싶은 거는 모든 부모님들의 꿈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이곳에서 부모의 권위는 부모 역할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따뜻한 태도와 존중에서 권위가 생기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네요. 네, 아이들이 문제를 소유하고 있었을 때는 부모님들의 가르침이나 진심으로 전하는 이야기들을 잘 받아들여야 할 때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권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따뜻한 태도와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면 실제 아이들이 그런 부모님들의 말을 좀 잘 수용하게 될 것 같고요. 또 따뜻한 태도를 지니고 교훈을 먼저 실천하는 어른들의 말을 아이들도 잘 듣게 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권위는 공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늘 일관성 있게 자녀를 양육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따뜻한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하고 있다, 내가 시도하고 있다면 좌절하지 마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비효과처럼 부모님의 작은 노력이 변화가 되어서 자녀와 긍정적인 관계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많은 부모님들이 태도의 변화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정중하게 요청을 했는데 아이들이 변하지 않을 때 부모님들이 좀 좌절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문제를 소유하고 있을 때 우리 부모들은 어떤 대화 방법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소통을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 사용하시면 좋은 대화법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바로 나 전달법입니다. 나 전달법은 아이들의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 효과적인 대화법인데요. 비난을 삼가한 채 상황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에 따른 감정, 또 감정의 이유, 부탁하는 말까지 하시는 건데 실제 이 대화법이 너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부모님들께서 저 그거 알아요 이러면서 잘 사용하고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훈련 과정 안에서 한번 현실 검증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잘못 사용하고 계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야, 너 왜 자꾸 이렇게 말썽을 피워? 네가 자꾸 이러니까 내가 얼마나 속이 터지는 줄 알아? 네가 내 마음을 알아? 제발 좀 말 좀 들어줄래?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나 전달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을 했는데 너 전달법이 되는 거네요. 맞아요. 너 전달법을 사용하시면서 나는 나 전달법을 사용했다고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대화법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좀 객관적인 관찰이 필요하세요.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적어보는 것도 좋고 녹음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나 전달법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아직 감정의 일관성이 우리가 훈련 중이기 때문에 감정의 일관성이 일관적이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나는 감정의 정소의 강도가 1부터 10까지라고 봤을 때 7 이상이다. 그러면 그때 바로 대화법을 시도하지 마시고 조금 지나면 스르르 화나는 감정이 가라앉거든요. 그때 시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나 전달법을 오해 없이 잘 숙지한 다음에 사용을 해야지 우리 아이들하고 소통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서울가족학교 부모교실 강의 주제이기도 하면서 부모님들의 질문 중에서 가장 많이 해주시는 상황별 질문을 통해 좀 더 자세히 대화 방법을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이가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해요. 스마트폰을 부수고 싶어요. 스마트폰을 빼앗고 싶어요. 이럴 때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하는 상황을 보니까 부모님들의 화가 이렇게 나신 거죠. 사실 화가 난 이유가 다 있거든요. 아이가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는데 실제로 아이가 스마트폰만 하는 상황을 보니까 이 두려움과 걱정의 마음이 화로 또 전달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찾으셨다면 이제 불편한 감정을 아이에게 잘 전달하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하는 걸 보니까 너가 해야 될 걸 뒤로 미루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걱정이 좀 돼. 우리 이거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넌 좀 어떻게 해보고 싶니? 이런 말을 아이에게 한번 전해보시는 거죠. 자기 조절력은 작은 성공 경험을 통한 자신감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자기 조절력을 아이들이 갖기 원하신다면 스스로 조절했다는 작은 성공 경험을 갖도록 기회를 몇백 번, 몇천 번이라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번 기회를 줘야 하는 이유가 사실 스마트폰은 아이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유일하게 어른들의 간섭 없이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스마트폰이거든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빼앗기는 순간 큰 억압으로 느끼게 되고 그런데 부수기까지 하면 자녀와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서진 스마트폰을 보면서 자기의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다고 하고요. 생명이 단축되는 것 같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가 스마트폰을 조절할 의사가 없으니까
통제가 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아이들도 노력하고 싶어하고 조절하고 싶어합니다. 제가 상담 중에 만났던 학생 2명의 학생이 있었는데요. 집단 상담을 이렇게 진행하는 가운데 첫 번째 회기를 하고 두 번째 회기에서 이 학생을 만났어요. 근데 이 학생이 자기 지난주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조절해봤다는 거예요. 하루 30분을 줄여봤다는 거예요. 다음날 자기 또 어쩔 수 없이 해버렸다고. 저는 해도 안 되나 봐요. 저는 앞으로 조절 못하는 사람인가 봐요.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나 칭찬을 많이 해주면서 야, 너 한 번이나 시도했어? 그리고 그때 뿌듯하지 않았니? 라고 물어봤더니 너무 뿌듯했대요. 그래서 이 학생에게 너 잘할 수 있고 한 번의 뿌듯한 경험을 꼭 떠올려서 계속 시도해보자라고 했는데 회기가 지나면서 점점 좋아졌고요. 나중에는 자기 해볼 수 있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마무리를 됐습니다. 두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밤늦게까지 동생이랑 집에만 있는 경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많이 했겠죠. 근데 이 학생이 상담을 종료하는 시기에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 엄마한테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저희 엄마한테 제 스마트폰 가져가 달라고 해주세요. 자기 핸드폰을 가져가 달라는 겁니다. 자기는 조절하고 싶은데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부모님이 도와줬으면 한다는 거였습니다. 네, 부모님들은요, 쟤 아무 생각이 없어.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간절히 고치길 원하는 것은 아이들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믿고 기다려주는 역할이 있는데 스마트폰에도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상황인데요. 사춘기가 되어서 예민하고 짜증을 많이 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부모 교육을 할 때 사춘기 자녀를 색깔에 비유한다면 어떤 색깔일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부모님들께서 여러 가지 막 색깔을 말씀하세요. 그러다 한 부모님이 무지개색이요, 빨간 옷 파남보, 매일매일, 매시매시 아이가 너무 달라져요 라고 얘기하십니다. 네, 아이의 감정이 너무 들쑥날쑥해서 그렇게 무지개로 표현을 하셨는데요. 자녀의 감정이 이렇게 종잡을 수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사춘기의 특징인데요. 특히 전전두엽이라는 기간이 리모델링 중이라는 얘기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부모님께서 리모델링 중인 집에 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 집은 정말 어수선하고 답답하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공사에 좀 불편하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이 그렇고 내 속이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언젠가는 이 리모델링은 끝난다는 겁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춘기라는 틀 안에 아이를 두고 바라보면 아이의 진짜 속마음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사춘기니까 예민한 거야. 아직 판단력이 없어서 그래. 제가 뭘 하겠어. 중2병은 시간이 지나야 괜찮아져. 이렇게 사춘기니까 그렇지 라고 아이의 모든 행동을 일반화해버리면 진짜 이 아이가 그 행동을 보이는 이유와 속마음을 만나지 못한 채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박전인 강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춘기라고 대강 넘어가거나 관가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진짜 속마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강사님께서 만난 아이들의 진짜 속마음은 어떠셨나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아이와 어머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아이가 중학생이 된 후에 예민하고 짜증이 너무 심해져서 어머님께서 아이를 데리고 상담실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속마음을 듣게 됐어요. 이 아이의 속마음은 외로움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동생만 너무 사랑하고 본인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아이가 외롭다고 느끼는 거였는데요. 부모님도 그 마음을 들으시고 많이 울먹이셨어요. 아이를 사춘기니까 그렇지, 그래서 예민한 거야 라고 내가 생각한 나의 이 마음이 너무 미안하다라고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속마음을 전하지 않은 채 사춘기의 틀이다, 쟤는 사춘기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이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불편한 감정을 잘 전하고 또 아이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대화법 훈련은 사춘기라는 변화라는 틀에서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스마트폰과 사춘기 자녀에 대한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행복한 부모, 행복한 자녀를 위한 소통은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보다 더 아이들과 소통하기를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님들에게 더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두 가지 상황을 가지고 솔루션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 자녀와 부모님들께서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십니다. 무엇보다 내 자녀를 가장 사랑하고 또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부모님들이십니다. 그 마음이라면 자녀와 행복하게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자신을 더 신뢰하고 믿으셔도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좋은 부모이심이 분명합니다. 부모가 행복해져야 자녀들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회복을 원하는 건 아이들의 마음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박정린, 박수진 강사님을 모시고 청소년기 자녀들과의 소통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청소년기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는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보다 더 깊은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알고 싶은 부모님께서는 서울시 가족학교로 오시면 됩니다. 집에서 가까운 가족센터에 방문하시면 오늘 나눈 이야기, 보다 더 심도 깊은 이야기, 아이들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가족을 응원하는 서울시 가족센터 기억하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